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서는 매물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매물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올 기회들, 어떤 기회가 있는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굉장히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대통령의 교체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불어닥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대처하기에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국일보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잠잠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규제 완화, 신호의 재건축 시장 다시 들썩인다. 지금 아파트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이제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들에 대한 신호를 지속해서 주고 있죠.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주택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도심에 있는 이러한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라들을 개발해가지고 신규의 민간 건설에서 진행을 하는 아파트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뜨거운 감자, 언젠가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력한 규제책으로 꽁꽁꽁꽁 묶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본다면 교통이 너무나 막히는 곳이 있는데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지하철을 뚫거나 아니면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적으로 그 꽉 깎고 교통 체증이 막히는 그런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심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곳에 지속해서 계속 교통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지금 당장 조금은 교통을 막고 도로를 깔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놓는 시간들이 좀 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시장 안정화를 하는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주택의 체증이 일어나는 곳들을 개발을 하지 않고 꽁꽁꽁꽁 묶어 놓다 보니까 양질의 주택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좀 들썩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층들이 흡입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다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질의 주택 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에 지속해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입지, 핵심적인 입지 이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무주택 실수요 서민분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중산층으로 가고 그리고 고위층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밟고 상위 클래스에 갈 수 있는 그런 주거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재개발을 통해서 완화한다니까 또다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오른다 하니까 좀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미루어지면 미뤄질수록 이 분양 가격들은 더 올라갈 거고 많은 사람들 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 그리고 많은 인센티브 그리고 주택 공급 양을 늘리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핵심적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 공급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0.04%. 그래서 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고요.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 집값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기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은 주택 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압구정동만 가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그런
그런 대한민국의 1등 아파트들의 주차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주택이 필요하고 이런 주택을 통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개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1기 신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1990년대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낙후화됐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 여력, 가격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수 불가결의 요소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에서는 이제 시장 자극을 우려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속도 조절을 통해가지고 개발을 할 거라고 하네요. 최근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 114의 자료인데 이제 일반 전국 아파트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아파트들, 재건축의 아파트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교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윤 당선인으로 이제 5월달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완화 정책들을 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들로 주택의 공급 물량들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건축으로 통해 가지고 일시적인 이런 반등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추후에는 공급 물량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요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2기 신도시의 택지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는 그래도 뜨거운 감자로 집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본 것처럼 이제 매물이 감소를 하고 기대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형상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양도세 완화가 된다니 집 팔 것, 전국의 광역 시도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발표, 이제 인수위에서 현 정권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했고 그리고 협조가 안 되게 된다면 5월 달부터 빠르게 양도세 완화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매물 변화를 좀 살펴봤더니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보면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방침이 발표된 3월 31일과 그리고 3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양도세의 완화에 따라서 매물을 팔겠다고 하는 이 증감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1.6% 그리고 부산에 1.5, 3.6, 5.9, 광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죠. 대전에 1.7, 물량이 많은 세종시도 2.1. 이러한 매물 증가의 현상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완화된다는 것은 주택을 만약에 A, B, C 많이 가지고 있는 3주택자라고 본다면 이 C의 물건을 팔고 B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B씨의 물건이 나빠서 판다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과도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유 전략을 가져갔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주택들 때문에 보유세를 너무나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는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이거를 처분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자산이 상승한 거를 환가차익했을 때 내가 이득이 있다면 팔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팔고 나서 이 다주택자 분들은 이 B씨의 주택을 팔고 나서 그냥 가만히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택을 비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다른 부동산으로 대처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인 거예요. 이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B씨의 주택을 팔았을 때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네 다주택자들 이렇게 주택 많이 있다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지 니네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택들 샀어? 후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세 차익을 받고 그리고 이 시세 차익 본 것을 다른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팔고 전환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면 이 현금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매물들이 증가를 했을 때 내가 예전에는 비쌌지만은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한테 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본 것처럼 가격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오를 거예요, 앞으로도. 왜? 많은 수요층들이 있고 개발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지역에 내가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에 따라서 매물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이 양극화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오르는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그런 양극화 시장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오르는 주택들을 보면서 이 비싼 오르는 주택을 내가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양도세 매물 완화로 인해서 나오는 주택들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가격이 조금 조정된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현재 뭐 43%가 무주택이라고 하는데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은 여전히 43%의 분들이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쉽게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택을 못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유튜버나 이런 부동산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빨리 주택 마련해라, 내 집 마련해라,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자 분들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이제 3년 동안은 주택의 매물이 없었고 팔지도 못했지만은 지금 이런 매물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사도 괜찮아요. 안 사도 괜찮은데 이런 시장을 경험해보고 공부해보고 충분히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는데 제가 자꾸 목이 좀 잠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청약 홈의 자료입니다. 보면은 청약의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현재 직감하고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 좋으면서 이제 미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경쟁률, 수백 대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미달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26개 단지 중에 11개 단지가 미달 단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2개의 단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 1분기 청약의 미달 단지 현황을 본다면 수도권에서조차 미달된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는 수요층들이 많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달된 물량들은 반대로 내가 줍줍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물량들이 다수 존재한다 라고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달이 나는 물량들, 미계약이 나는 물량들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 역시도 이렇게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을 때는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중에 핵심적인 물량들, 그리고 입지가 좋지만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미달이나 미계약이 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그 가격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주변과 시세 대비해가지고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나왔다면 사지 않겠죠. 하지만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물량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분양을 했던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미계약이 나왔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지가 좋으니까 이런 물량들은 선택해도 된다라고 한 물량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란듯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관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도 나오고 있고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물량들도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들, 적정한 물량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거나 내 집 마련의 도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제도도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교체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주장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현안에서 이제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늘리겠다. 그래서 추첨제를 6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걸었고요. 그리고 60부터 85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가점제 70%, 추첨제 30%. 그래서 여기도 추첨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20%, 가점제 80%로 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제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혜택이 가면, 플러스가 가면 누구한테는 마이너스가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청약 제도 때문에 가점이 높아야지 청약 당첨이 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모았는데 이게 웬걸? 추첨제 물량을 이렇게 많이 또 배정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으신 분들끼리 또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은 어쨌거나 가점제만을 통해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개선안을 통해서 2030의 영끌이라든가 3040의 내 집 마련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개선책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 공급에 활성화되면서 핵심적인 입지 추첨제 물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무조건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향후에 이런 민간 건설을 통해 가지고 추첨제 물량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재건축에 따른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1기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연한이 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몸테크를 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됐을 때는 많은 시세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 완화가 되면서 나오는 물량들 중에 핵심적인 지역에 보유세의 부담을 느낀 물량들을 선별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물량들 지금 택지가 조성된 그런 사전청약 물량들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건축이나 또는 추첨제 물량들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청약 전략을 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에 처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은데도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좀 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